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0월 27일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죠. 코스닥 0.28% 하락하면서 오늘 둘 다 하락을 좀 했고요. 오늘도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해외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또 좋지는 않았고요. 뭐 하루하루마다 자꾸 말이 좀 바뀌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물가가 자꾸 상승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증시가 뭐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조정세로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라든지 뭐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또 아슬아슬하게 3,000포인트, 1,000포인트 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좀 매도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여전합니다. 241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반등을 좀 하고 나서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저점 라인을 또다시 형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깨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쭉쭉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봉도 마찬가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투자자는 지금 또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좀 매수를 해주는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지수 전체에서 뭔가 건강한 그런 수급이 들어온다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큰 투자자들은 뭔가 그런 악재들 아니면은 그런 투자 심리가 약화되었을 때 언제든지 이제 돈을 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쭉 떨어지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반등해서 다시 올라온 종목들이 있고,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오히려 실적주 위주로 좀 상승을 해서 좀 주가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확실히 좀 실체가 있는 종목들이죠.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 혹은 연말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당주들이 보통 이제 실적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바이오보다는 확실히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시면 V자로 좀 반등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21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글로벌 증시에 또 악재가 나왔을 때는 또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조심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이렇게 좀 매도를 좀 했고요. 자, 오늘 요 정도로 보고,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정도 올랐죠. 1170원 정도로 해서 또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60일선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채권 수익률이고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58%대로 이렇게 바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준다면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조금은 이제 상승세를 멈추고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증시가 어느 정도는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 과정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하락하는 과정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거래량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네,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두산 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삼성전자를 네, 다루게 되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1,000원 하락해서 71,100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241선을 네, 벗어나고 지금 한참 이제 더 내려가지고 481선이죠. 481선까지도 지금 하락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삼성전자를 사도 될 것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장기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에 이게 요때 이제 매수를 못하고 한번 크게 파동을 주고 아, 삼성전자를 샀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눈여겨보다가 요즘에서 이제 횡보를 오랫동안 할 때 같이 한번 들어갔다가 또 이제 추가적인 더 하락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네, 고점 대비 가격대만 따진다면 거의 뭐 30% 가까이 네, 이 큰 대형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다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네, 삼성전자는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려면 그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은 네, 반도체는 잘 나가고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가 없어서 뭐 차도 잘 못 만들고 막 그런다는데 왜 자꾸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이 기업 구조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상당히 크죠. 네, 반도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톱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자랑스럽고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반도체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지금 최근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리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두 번째는 네, 어, 뭐라고 하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제 파운드리라고 할까요? 뭐 파운드리 쪽도 있고요. 파운드리.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크게 나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하고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이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의 거의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시장을 거의 뭐 우리나라 기업이 한 70% 정도를 이제 차지할 만큼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최근에는 이제 D램이라든지 그다음에 낸드 메모리인가요? 네, 그런 메모리들이 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 공간을 막 이제 단을 쌓아가지고 그게 이제 기술입니다. 네, 높이 쌓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수 마이크로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뭐 배선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개발을 하고 공정도 잘 개발하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이 D램 쪽 특히 이 메모리 관련해서 아주 강자입니다. 그래서 공장도 아주 크게 지어놨고요. 그 덕분에 네, 메모리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 D램 가격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큰 편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D램의 이 곡선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반도체가 좀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고 하긴 하지만 지금은 네, 디램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또다시 디램 가격대가 이제 낮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고요. 디램 공급이 또 이제 이런 불황기를 겪고 나면 또 적어지니까 다시 한번 이 수요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클에 따라서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구조고요. 어, 그러면 이제 비메모리는 어떻냐?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막 메모리보다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이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저장을 하는 칩은 많이 있는데 이 인공지능과 같은 AI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회로가 필요해. 회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아주 집적되어 있는 그런 회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뜨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네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거 막 하고 막 그죠. 이제 기계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가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보다 TSMC가 좀 더 이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 반도체 분야,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도 뭐 퀄컴이라든지 그죠? 퀄컴이라든지 또 어떤 기업이 있었죠. 미국 쪽에 그런 큼직큼직한 애들 인텔 그죠? 인텔 그런 기업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또 이제는 반도체가 이렇게 한 곳에서 너무 몰리다 보니까 삼성과 같이 이렇게 한 곳에서 계속 크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패권 다툼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이 이 반도체 수급을 끊어버리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고역을 겪고 있는 거죠. 반도체 산업이 망해버릴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최근에 이제 대만에 대한 그런 신경전도 이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움직임일 것도 같고요. 이 TSMC가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 반도체를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패권 다툼이 이루어질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기업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공장을 짓고 라인 설비를 투자하고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이 완제품 기업들이 기존보다 이제 시장은 커지겠지만 이 먹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불안한 시장에 따라서 또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반도체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또 기업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기업마다의 주력 제품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TSMC가 더 가치를 크게 받는 상황이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디램이 주력이기 때문에 이 디램 가격을 보게 되면 그죠? 디램 메모리가 이제 2022년 공급 초과로 가격 하락기 진입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락을 또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 초기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을 멈추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구간을 만들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이 2019년, 2020년, 2021년과 같은 그런 사이클이 시작될 때 그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때는 참고하셔야 될 것은 실적이 별로 크지 않는데 현재 실적은 별로 크지 않지만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거의 고점을 찍어갈 때쯤 되면 이렇게 실적화가 되고요. 실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2021년이 되어서야 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 반영이 된다. 네,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도 이 디램 가격이 하락 예상으로 인해서 선 반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반등할 시기는 당연히 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네,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요. 2022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는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2022년 후반이라든지 2023년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좀 이제 상승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제 메모리 가격에 너무 주가를 영향받고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좀 메모리가 너무 이 메모리에 대한 이 뭐죠? 어, 의존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또 경영 입장에서 또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비메모리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변모가 될지 삼성전자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보니까 지금은 뭐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횡보를 할 것 같고 그러면 좀 계속 사모아 가는 게 맞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서서히 조금씩 사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뭐 크게 내려봤자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까지 떨어지고 뭐 그러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이제 증시가 엄청나게 뭐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폭락을 해버리면 이제 5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는 막 폭락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지금은 그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제 2, 3년, 4년 뭐 이렇게 길게 보신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을 원치 않으신다면 조금씩 사모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왕이면 좀 더 지켜보다가 네, 확실히 바닥 구간 확인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이렇게 각국의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큼직큼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이 투자를 한 기업이 오를까요? 아니면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오를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큼직한 기업들도 좋지만 그죠? 그 전에 이렇게 어, 반도체 이 폭발적인 그 슈퍼 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분명히 이제 이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시설. 그죠? 이 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비, 여러 가지 장비들, 네, 이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장비들 혹은 소재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는 계속 관심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기업의 이제 기술 확보를 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진짜 두 배, 세 배, 네 배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진주 기업들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삼성전자 같은 그런 큰 종목보다도 이런 네, 밑에 있는 네, 반도체 관련된 그런 하위 종목들이 또 관심을 많이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메모리보다는 이제는 비메모리 쪽, 그쪽, 네, 그쪽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비메모리도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은 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로부터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뭐 조금씩 매수하는 것 같지만 뭐 크게 움직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하기는 어렵다. 뭐 그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삼성전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